국세청의 다스 특별 세무조사에 대해서 이명박 전 대통령 측 그리고 조선일보, 자유한국당에서는 정치보복 조사라고 반발하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적폐청산위원장 박범계 최고위원 연결해서 이 문제 짚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의원님. 네, 반갑습니다. 네, 조선일보 그리고 자유한국당에서는 이 특별 세무조사를 정치보복 세무 사찰에 시작됐다 이렇게 기사로 보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노무현 대통령을 타겟으로 했던 태광실업 특별 세무조사하고 판박이다 이런 논리인데요. 적폐청산위원장으로서 이 주장에 대해서 어떤 입장이십니까? 네, 일단 이 황금 개띠의 해에서 자꾸 이렇게 견공들을 비하하고 참 충견이라는 것이 굉장히 좋은 말인데 예. 그렇게 나쁜 쪽으로 우리 견공들을 자꾸 비하하는 발언들을 계속 하는 거에 대해서 유감이고요. 검찰을 충견이라고 하셔서 이제 거기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거죠? 충견 예. 맹견 말씀하셨죠, 홍준표 예. 대표께서요. 나쁜 의미의 충견 맹견으로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너무 우리 견공들 비하하는 발언이고요. 이번에 이 정치보복 조선일보도 얘기했고 또 자유한국당에서 쭉 나오고 있는데 성과가 있다면 노무현 대통령 관련해서 국세청 서울국세청 조사 사국이 특별세무조사한 것이 정치보복이다라는 것은 인정을 하는 것 같습니다. 이제는. 예. 그런데 이것과 지금 현재 서울지방국세청 조사 사국이 다스 본사에 대한 특별세무조사를 하는 것을 같은 선상에서 보고 있는 것은 예. 사안의 실체를 제대로 보지 못하고 비교할 성질의 것이 아닌데 그것을 정치적 일종의 프레임으로 정치적 공세로 지금 같은 사안으로 지금 치부해서 쓰고 있는 것 같습니다. 차이가 있다면 어떻게 차이가 있습니까? 간단하게 짚어주시면. 큰 차이가 많죠. 노무현 대통령을 겨냥한 박연차 태광실업 세무조사 건은 아무도 알지 못하는 소위 기관 간의 내밀한 어떤 첩보에 기초해가지고 느닷없이 관할을 뛰어넘어서 했던 그 특별세무조사고요. 이번 다스와 관련된 다스는 누구껴? 다스는 누구 겁니까? BBK 의혹, 지지어 다스의 비자금 120억 등등의 여러 비자금 의혹이 지금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은 다 탈세와 관련된 것이거든요. 예. 그런데 지금까지 2007년에 불거졌던 의혹이 무려 10년 이상 동안 지금까지 진상이 규명되지 않고 우리 김호준 공장장님 포함해서 많은 분들이 지금 진실을 밝히는 노력을 해왔고 지금 상당 부분 서울 동부지검과 서울중앙지검에서 수사로 진상이 밝혀져 가고 있는 상황에서 그런 상황에서 서울지방국세청에 특별세무조사가 들어간 거기 때문에 이것은 조사 요건을 다 갖춘 성숙된 조사 요건을 갖춘 그런 특별세무조사다 이런 말씀 드리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이 특별세무조사 때 SBS가 보도한 건데요. 핵심 인사로 지목된 2008년 특검 때 120억을 개인 횡령했다고 결론을 낸 당사자인 경리 정모 씨가 세무조사 3시간 전에 자리를 떠났다. 이런 SBS 보도가 있었거든요. 이게 사실이라면 이 정보의 유출 경로는 검찰 수사 대상 아닙니까? 제가 보기에도 그런 측면이 있는데 그것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네. 어제자 보도에도 나오는데요. 지금 서울중앙지검 첨수 1부에서 예. 현재 그 140억 다수로 반환되어져 간 거 있지 않습니까? 네네. 그 동결 계좌에서. 김경준 씨로부터 스위스 계좌에서 나와서 다수로 넘어간 BBK 140억이요. 예. 그렇습니다. 그 문제를 MB 이명박 전 대통령의 직권남용 때 실제로 그것을 실행했던 LA 총영사 김재수를 직권남용의 피해자로 지금 보고 있는 그 수사 보도가 됐습니다. 예. 이게 어떤 의미가 있는 겁니까? 대단히 중요하죠. 그러니까 당시는 현직 대통령이었습니다. 이명박 전 대통령이. 그 대통령이었고 이 140억이 돌려져 가기 전에 다른 소송에서 김재수 씨는 미국에서 다스의 대리인이었습니다. 다스의 법적 대리인 변호사였죠. 그렇습니다. 예. 그런 사람을 지금 요건에도 맞지 않는 LA 총영사로 이명박 전 대통령이 임명을 했죠. 예. 그런데 LA 총영사가 관여를 해가지고 이 140억이 다스로 돌려갈 수 없는 거. 옵셔널 캐피털의 소유인데 그쪽으로 가야 되는데
다스로 돌려간 것은 직권남용이 있고 그 직권남용을 할 만한 사람은 당시 대통령밖에 없지 않느냐라고 그런 의혹을 검찰은 갖고 있는 겁니다. 예. 그렇다면 대통령의 명령을 따르지 않을 수 없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김재수 씨조차도 피해자로 보는 거죠. 아하.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다스 비자금 120억 관련해서도 조모양, 그 격리여직원 조모양조차도 피해자고 하나의 수단의 도구에 불과했기 때문에 우리 언론도 마찬가지고 수사당국도 이 격리여직원 조모 씨에 대한 케어를 세심한 배려를 저는 할 필요가 있다. 그 진술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런 진술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검찰의 수사 방향은 사실은 이런 당시 대통령이었기 때문에 이명박 전 대통령이 당신은 대통령이었기 때문에 직권남용을 했다면 대통령이 직권남용을 한 것이고 그렇습니다. 나머지 사람들은 대통령의 목적을 불과하고 도구에 불과했다. 네, 대통령의 목적을 달성할 때 필요한 도구에 불과했기 때문에 그들을 다 피해자로 보고 조사의 방향을 잡았다. 검찰이 이런 뜻이군요. 그런 보도가 나왔고 제가 보기에는 그 보도가 맞는 것 같고 그 방향도 맞는 것 같다. 김재수 씨의 진술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상황이거든요. 그렇군요. 그 김재수 LA 총영사 같은 경우에 영주권자로 알고 있는데 그러니까 우리 검찰이 막 소환할 수 없는 거 아닙니까? 협조가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김재수 씨가 자진해서 입국해서 진술해야 되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런 맥락에서 이 격리도 역시 그 실소유주가 지시한 것을 이행했을 뿐인 피해자로 보고 검찰이 수사할 수 있도록 언론도 그 방향에서 이런 분들을 다뤄주길 바란다. 이런 말씀이시군요. 네, 맞습니다. 그 조모양의 진술은 대단히 중요하고요. 네. 동부지검의 다스 120억 비자금과 관련된 비자금이지 뭐 횡령인지 그건 아직 분명하지 않습니다만 그 수사와 관련해서 결정적인 분들이 그 조모양이고 그 조모양의 상사였던 당시 사장이었던 김성호 씨 출국 금지가 됐죠. 또 우리가 다스의 일반적인 뭐 형식상의 소유주로 알려져 있는 이명박 전 대통령의 큰 형인 이상은 씨 그리고 이상은 씨의 그 아들인 이동영 씨 이런 사람들의 진술들은 전 매우 중요하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검찰도 그리고 언론도 이명박 전 대통령을 제외하고는 공범이 아니라 그 명령을 거역할 수 없었던 도구로 활용된 사람들로 보고 수사도 잡고 언론도 보도하는 게 필요한 시점이다. 그분들의 협조가 필요하니까 이런 말씀이신 것 같네요. 다만 하나 더 말씀드리면 다스 비자금 건과 관련해서 이상은 그 사실 형식상의 명목상의 이제 회장. 주인이죠. 이상은 회장 그리고 그 아들 실질적으로 다스의 경영에 관여했던 이동영 씨와 관련된 일종의 탈세 의혹은 있습니다. 그 부분은 제가 뭐 수일 내에 밝힐 예정인데요. 그런 탈세 의혹은 있고 그것은 이상은 씨 출국 금지된 하나의 원인이 될 것이라고 저는 보고요. 이상은 씨, 이동영 씨의 진술이 바로 그 대목에서 중요한 하나의 연결고리가 될 수 있다 이런 말씀입니다. 이상 지금 명예가 아니라 실질 회장이죠 참 농부상에. 최대 주주인 이명박 전 대통령의 형 이상은 씨와 관련한 탈세 혐의는 아직 보도가 안 됐는데 곧 보도될 예정으로 알고 계신 것이고. 보도가 될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러시군요. 네. 의원님이 입수한 정보에 의하면 탈세 정보가 있고, 그것은 보도될지 않을지 모르지만 탈세 정보가 있다. 그런데 지금 이제 크게 검찰은 두 갈래로 수사하고 있지 않습니까? 다스가 김경준 씨로부터 되돌려받은 스위스 계좌에 있던 140억과 그리고 2008년 특검이 찾았다가 묻어버린 120억 이렇게 두 갈래로 조사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청와대에서 그 140억 관련해서 140억을 돌려받는데 청와대 민정실의 양모 행정관이 직접 관여했고 그리고 LA 총영사도 관여했다. 이런 내용은 주준 기자가 이제 뉴스공장에서 밝힌 바가 있습니다. 네네. 밝힌 바가 있는데 의원님이 확보하고 있는 또 다른 문건이 있다면서요? 양모 행정관이 관여한. 이 문건은 뭐 전혀 처음 나오는 것은 아니고요. 여기 기자
또 알고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고요. 예. 모 방송 시사 프로그램에서 아주 살짝 공개는 됐었습니다. 예. 그런데 요거와 관련해서 먼저 좀 전제해야 될 부분인데요. 서울 동부지검과 서울중앙지검 수사에 대해서 한 말씀은 좀 더 드려도 되겠습니까? 네네. 네네. 결국은 동부지검의 그 다스 비자금 수사팀의 수사와 예. 중앙지검의 첨수 일부의 140억 다스 반환 그 수사가 저는 만나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동부지검 건은 공소시효가 얼마 안 남았습니다. 2월 초입니다. 그리고 서울중앙지검 건은 공소시효가 많이 남아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서울중앙지검 첨수 일부 수사가 엿가락 늘어져서는 안 된다고 보여집니다. 예. 대단히 중요한 수사거든요. 예. 또 동부지검 수사가 진척이 된다고 그래서 중앙지검 수사가 뭐 물타기를 한다든지 거꾸로 중앙지검 수사가 있기 때문에 동부지검 수사에서 면죄부를 준다든지 이런 관계가 돼서도 저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동부지검 수사 관련해서 제일 중요한 것은 이 120억이 실제로 다스에 들어갔느냐. 예. 형식상은 다수로 들어간 것처럼 보여지는 측면이 있습니다. 정호영 특검도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로 들어갔느냐라는 것은 대단히 중요하기 때문에 예. 검찰이 반드시 또 국세청이 반드시 조사를 해야 되고요. 또 그게 하나 왜 중요합니까? 그때 이 120억은 2008년 특검이 120억의 비자금을 찾았는데 당시 수사 결론은 경리 한 사람이 다 개인적으로 횡령한 것이다. 이렇게 결론했던 120억이고 그 120억을 다스로 다 돌려놓았다라는 게 이때까지 알려진 바인데 그게 실제로 갔는지 확인하는 게 왜 중요합니까? 120억을 돌려놨다는 것은 특검이 끝난 직후고요. 네. 그러니까 당연히 그 특검 시점에서는 조 모양이든 당시 사장인 김성우 씨든 다 처벌 수사 의뢰를 했어야 되는데 하지 않았습니다. 그렇죠. 예. 물론 특검이 끝난 뒤에 이 120억은 장부상 돌려간 것으로 보여집니다. 장부상. 네. 근데 이것이 실제로 돌려가졌는지는 수사의 지금 대목이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예. 또 하나 중요한 것은 별개의 비자금 의혹이 있고요. 그런 내용들이 조금 나오고 있죠. 그렇죠. 예. 제가 가장 관심을 갖고 있는 부분은 예. 가스가 스위스에서 풀려갈 수 없는 것을 김경준 씨하고 이렇게 조정을 통해서 미국 법원 조정을 통해서 140억을 지금 옵션 캐피털로 가야 되는데 가져갔지 않습니까? 예. 이 140억은 어디로 갔냐는 겁니다. 그렇게 돌아온 140억이 어디로 갔느냐? 그건 어디로 갔느냐? 이것은 대단히 중요한 문제라는 걸 말씀을 드리고요. 왜 중요합니까? 의미를 짚어주십시오. 140억이 청와대 지금부터 아까 지금 여쭤보신 것처럼 예. 청와대 민정수석실에 파견 나가 있는 4급 행정관이 한 번도 아니고 두 번이나 관여한 사건입니다. 이거는 예. 이걸 지금부터 얘기하려고 그러는데요. 예. 청와대 민정수석실의 4급 행정관이 관여했다면 이거는 대통령의 뜻과 혹은 예. 대통령의 가장 최측근인 민정수석의 뜻과 무관할 수가 없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거는. 그 140억 그러면 돌려가서 다스 안에서 어떻게 회계 처리가 됐는지는 그것을 보는 건 대단히 중요한 일이죠. 무엇 때문에 그 무리를 해서라도 옵셔널 캐피털 피해자들의 2차 피해를 주면서까지 140억을 위법한 방법으로 돌려갔느냐. 네. 근데 그 돌려간 140억이 어디로 갔느냐. 대단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지금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그 실소유주가 누군가하고 직접 연결되겠군요. 예. 당연한 겁니다. 예. 그래서 아까 우리 김원중 공장장께서 두 가지를 물어보셨는데 하나는 주진우 기자가 이미 공개한 예. 김경준 관련 LA 총영사 검토 요청 사안입니다. 이게 2009년에 작성된 문건이잖아요. 예. 이 문건에 아까 제가 말씀드린 민정수석실 4급 행정관 이분은 양모 행정관입니다. 예. 이분은 현직 검찰청의 사무직 고위직 종사자입니다. 현직입니까? 아, 그렇군요. 현직입니다. 예. 현직이고요. 이분이 그 모방송 시사 프로그램 인터뷰한 것에 의하면 권재진 당시 민정수석도 대략은 알고 있다. 당시 비서관에게 보고한 사안이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예. 예, 엄청난 얘기죠. 그 다음에 다른 문건은 이 김경준 관련 LA 총영사 검토 요청 사안은 그 스위스에 있는 140억의 그 돈을 동결할 목적으로 즉 그 나중에 다스로 돌려가는데 그것을 위한 일종의 발판으로 어떤 연구를 했던 그런 문건들입니다. 김경준 씨가 그걸 일방적으로 가져가지 못하도록 연구한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것을 기초해가지고 결국은 140억을 돌려가는데 다스가 가져가는데 성공을 했죠. 예. 즉 이것은 공격에 해당합니다. 공격. 예. 자,
이번에 말씀드리는 거는 방어에 해당하는 문건인데요. 예. 그거는 2012년도에 공동방어협약서 대응방안이라는 문건입니다. 예. 공동방어협약서 대응방안이라는 2012년도 작성 문건인데 여기에도 협의자로 김재수 전 통영사, 예. 김재수 그 변호사가 등장하고요. 예. 이 양모 그 당시 민정수석실 행정관 또 등장합니다. 협의자로. 예. 자, 이분이 이걸 인정했습니다. 음. 당시 다스에 감사했던 이모 씨로부터 전화를 받아가지고 협의자로 오케이 했다라는 것을 그 방송에서 인정했습니다. 네네. 근데 제가 이 내용을 읽어보니까 이것은 아까 140억을 다스가 돌려가는데 기여했다는 것이 김경준 관련 LA 총영사 검토 요청 사안 그 문건이었다면 그건 공격 문건이고요. 예. 이 공동방어 협약서 대응방안 문건은 돌려간 140억에 대해서 옵셔널 캐피털이 이 다스를 상대로 너 그 140억 가져간 거 불법이니까 토해내 라고 하는 소송을 다시 제기합니다. 예. 그 소송에 대한 일종의 방어 문건입니다. 이 공격과 방어 문건에 이명박 대통령 청와대 민정수석실의 사법행정관이 다 개입이 돼 있고 김재수 씨가 다 개입이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기업에 돈을 돌려받는데 이명박 대통령의 청와대가 그리고 그 청와대 민정수석실이 다스러 가는 사기업에 돈을 돌려받는데 공격과 방어에 왜 이렇게 개입을 했느냐 이거 아닙니까? 그죠? 바로 그렇습니다. 예. 대통령의 돈이 아니라면. 거기에 권재주 민정수석이 등장하잖아요. 그 양모 행정관의 진술에 의해서 권재주 민정수석이 일단 이분이 나중에 법무부 장관 한 분입니다. 그렇죠. 예. 그러니까 대통령의 돈이 아닌데 대통령의 인사들이 움직일 리가 있느냐 이런 의혹이신 거죠, 기본적으로. 그렇습니다. 그 대응 문건을 보면 예. 기가 막힌 얘기가요. 이게 이제 미국 영어를 이제 번역을 하다 보니까 좀 한국적인 표현은 아닌데 한번 제가 넉 줄만 읽어보겠습니다. 예. 미국 정부 등이 본 협약에 의한 공동방어 자료를 강제로 노출시키려 하는 경우 소환 영장 및 기타 다른 강제 서면을 받은 당사자는 그로 인해 영향을 받을 수 있는 공동방어 자료를 가진 각 당사자가 공동방어 자료의 노출을 방지하기 위한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즉시 그 사실을 알려야 된다. 즉 미국 정부에 의해서 이 소송에 공동방어 자료가 노출될 수 있는 그러한 가능성이 있는 경우는 모두 다 입을 닫아라. 또 다 알려줘가지고 입을 닫게끔 하도록 하는 그러한 대응 방안 문건입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소액 투자자들이 옵셔널 벤처즈의 소액 투자자들이 돈을 되찾고 싶어서 법원을 통해서 뭔가 자료 공개를 요구할 때 그럴 때 다스 측에서 어떻게 방어할 것인지를 왜 청와대에서 연구했느냐 이런 말씀이십니다. 예. 그렇습니다. 자, 그런 문건도 있고 그런 문건도 있고 이제 뭐 문건을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결국 일반 시민들이 궁금해하는 것은 이겁니다. 예. 이명박 전 대통령을 소환 가능할 것인가? 네. 네. 뭐 이런 얘기는 제가 뭐 여러 차례 방송을 들어서 소환을 하지 않을 수 없는 그런 네. 상황까지 와 있다. 수사의 결도로만 본다면 네. 지금 서울 동부지검이든 서울중앙지검이든 대단히 중요한 증언자 이 다스와 관련된 모든 스토리를 다 알고 있고 실제로 모든 일에 관여를 했던 매우 중요한 정말 결정적 증인이 검찰청에 다 소환돼서 조사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관련 자료를 다 제출했습니다. 특히 서울 동부지검 수사팀에게 간곡히 말씀드리는데요. 이분이 낸 자료들에 대한 철저한 기자 추적, 물론 서울지방국세청이 지금 특별세무조사를 하고 있습니다만 검찰도 특별한 아주 철저한 기자 추적을 해야 되고 이분의 진술에 입각한 엄정한 수사가 저는 이 수사의 성패를 좌우할 것이다. 라는 말씀을 꼭 드리겠습니다. 마지막 질문인데 시기는 언제로 예상하십니까? 예상이지만. 이 수사가 완전하게 정말 순풍에 돛단 듯이 가고 있는 것만은 아닙니다. 예. 비교적 긍정적인 방향으로 순조롭게 가고 있는 건 맞지만 앞으로 파도와 경랑이 몇 차례 있을 가능성이 있고 특히 언론과 우리 이 부분에 관심을 가져왔던 모든 분들 김어준, 주진우 또 국회의원들
또 여러 언론들 이런 분들이 끊임없이 감시를 해야 되겠습니다만 검찰이 과거의 오명을 벗기 위해서는 제대로 된 수사를 해야 되고 만약 제대로 된 수사라면은 저는 뭐 동계올림픽 전에 적어도 소환할 수 있는 동계올림픽 전. 단계까지는 가지 않을까 하는 그러한 예측이고 뭐 이것은 팩트에 기초한 것은 아니고 제 추측일 뿐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제 최고회의 들어가십시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최고회의를 들어가셔야 되는데 인터뷰가 늦어져서 지각하셨네요. 지금까지 더불어민주당 적폐청산위원장인 박범계 최고위원이었습니다.